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일요일 10시 40분입니다. 자, 왜 이 늦은 시각에 영상을 찍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까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주식 투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상장 폐지, 거래 정지가 있을 종목들을 다 일러드렸죠. 자, 실제로 이제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99.9%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사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 이제 진심 어린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본인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자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죠. 이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누구나가 수익을 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에 대한 수익을 향유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손실이 거꾸로 2배 이상 난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부분은 오르니까 그냥 뒀다 이겁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내가 만일에 한 1억을 샀어요. 근데 2억을 더 사버리는 거예요. 또는 3억을 더 사버리는 거예요. 빚을 내서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상승했을 때에 대한 수익이 5배의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 돈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또 샀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끌어올린 주가에서 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폭은 어떻게 되죠? 네? 거의 반 이상이 빠진 거죠. 반 이상이 뭐예요? 2.5배가 빠진 거죠. 그러면 수익이 거꾸로 손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코로나 때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볼까요? 코로나 때 보게 되면 잡아요. 한 2000포인트.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 2017년 쭉 이어지면서 대략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표현을 했었잖아. 근데 중요한 건요. 코로나 시기에 딱 급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왜요? 150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지수가 갑자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무분별한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무분별한 수익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업종, 모든 시장이 전부 다 빠졌을 때는 무엇을 사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익을 냈던 분들 중에 현대차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으로도 정말 큰 손실을 발생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 때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급락 후에,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급락 이후에 정의선 회장이 이제 추가 매수한다 해서 8만 원대의 시작이 나오면서 쭉 끌어올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고 치더라도, 자, 나는 큰 수익을 냈습니다라는 분들이 어디서 큰 손실을 보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손실을 내요. 자, 10만 원이에요. 내가 한 1억어치 태웠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억 5천 수익이 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1억 5천을 그대로 두고요. 수익이 났으니까. 자, 2판 4판. 여기서는 더 갈 건데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수를 위로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한 5억 원어치 담보대출을 받고 끌어올려 버리면 더 사버립니다. 왜? 금리는 1%밖에 안 되니까 대출 금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억 5천의 수익을 냈는데 5억 원을 가지고 요만큼 60% 빠짐에도 불구하고 먹었던 걸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예요. 수익은 수익인데 거꾸로 뭐죠? 손실을 확대하는 전략이 돼버린 거죠. 자, 오늘의 핵심은 하나라는 겁니다. 자, 종목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어떤 이들에게는 담보 부족 그리고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HLB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40% 가까운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수익은 잘 냈어요.
근데 어디서 산다? 여기서 사버리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사람의 심리가 반영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사례 없으세요? 자, 봐요. 나는 분명히 이 종목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주위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오름으로 인해서 비싸 보이니까 주변주를 사신 부분도 없으세요? 한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제가 그 올려드리는 종목들 반드시 규칙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 그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금양, 이 두 종목이 이 6, 7월 달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였죠. 여러분들 리튬이라는 테마가 정말 컸었잖아요. 10억짜리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억, 1000억에 팔릴 정도로 중국에서 리튬 가격도 맨날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종목을 샀으면 손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손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렇게 깡통 계좌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뭘 사버립니까? 자, 주위에 있는 EM 플러스 소방 기업인데 리튬 사업을 한다는 거 싸 보이니까, 그쵸? 하이드로 리튬 어때요? 역시나 싸 보인다. 왜? 에코프로 금량은 너무 비싸 보이거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자, EV 첨단 소재 봅시다. 같은 리튬, 테라사이언스,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웰바이트도 역시나 너무 비싸 보이니까 싼 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 느끼는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단기 거래를 해야 될 시기와 장기 거래를 해야 될 시기는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도 2700포인트 가까이 와 있죠. 근데 우리는 시장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실적 시즌도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업종별로도 보게 되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 3박자에서 힘의 겨루기가 이렇게 이동되고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가는 쪽에 대한 수급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쪽이 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주도주가 나왔을 땐 나는 빠른 속도로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우량 종목을 살 거예요. 이 우량 종목 SK하이닉스 어차피 좋은 종목은 오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강조드렸던 건 뭡니까? 항상 시장은 들쭉날쭉하는 이런 피곤함을 주지만 종목들은 이 종목 잠자는 종목을 우상향으로 한 번에 일으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산업이라고 했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AI 반도체, 명령을 내리는 반도체. 결국은 뭐야? 고공행진하고 있고 실제로 수주 사건 발생되죠. 우리는요, 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예측하지 않고 참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무조건 오르는 게 대형주인가라고 하면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도 있죠. 왜 그럴까요? 자, LG화학이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좋은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이죠.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하고도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나쁜 종목인가요? 그죠?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 과거에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라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전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죠? 자, 매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삼부토건 이야기도 해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이 부분에서 경계를 해라. 그죠? 단발적인 상승 여기서라도 끊어내라.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단발적인 상승에 대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세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이런 뭐 복구 수혜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질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는 시장이 함부로 이제 앞으로 좀 조정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을 보였을 때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 사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을까요? 저는 이미 그런 종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항상 올라갈 때는 천정부지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싸 보이는 주식을 거래하죠. 결국의 말로는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오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큰 손실을 낼 수 있죠. 자, 종합하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HLB 이걸 틀어놓은 이유는
과거의 코로나 시기에도 모든 종목들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맞아요. 80% 정도 가까운 손실을 부여한 게 바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결국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왜 오르는가? Why? 그러면 나는 언제 접근해야 되는가? When?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말씀드릴 때 시장을 먼저 점검을 해보자. 산업을 먼저 점검해보자. 업종을 먼저 점검해보자. 그리고 종목을 찾자 이겁니다.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고 어떠한 경제적인 이벤트, 그죠? 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질병, 그리고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땐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에브리봇을 제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그냥 혼자 움직일 때는 의심을 해라. 특히나 거래량이 실치하면서 올라갈 때는 항상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놀아나는 종목일 수 있으니 경계를 해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산업군을 같이 데리고 갈 때 그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뭐 이런 유진테크, 뭐 PSK 일러드릴 때 그냥 일러드리던가요?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은 또 다른 거. 자, 덜 오른 거는 또 PSK 홀딩스라는 애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HB 테크놀로지도 뭐 이쪽도 우리도 봐야 돼요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룰을 따르고 손실을 보지 않는 예, 손실을 0에서 바꾸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3천만 원 가지고 10억 내는 거 1년이면 가능해요. 종목으로 승부내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자, 그래도 갑자기 이 생각이 난 거는 구독자분께서 이런 어떤 사연을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코로나 때 한 70% 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해고당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6천억 정도의 큰 수익을 올렸고요. 이유는 항상 시장은 경계심을 갖는 거다.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모든 걸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인정하고, 인정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면서 차트를 보지 않고 어떤 시장의 업종, 금리, 수급 모든 삼박자가 맞았을 때, 자, 그때 단발적인 총알 한 발로도 결국은 맞아요. 손실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자, 물론 저도 신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건 뭐죠? 수학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 성공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 아들 녀석도 항상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말을 해요. 실수와 실패 중에 무엇이 더 나쁜 것인가? 라고 하면 보통은 자, 뭐 실수는 뭐 이런 거죠. 실수는 보통 있을 수 있다. 실패를 하지 마라. 이런 말 하죠.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실패는 있을 수 있다. 실수하지 마라. 왜? 실패를 했다는 건 도전을 했다는 거고요. 실수를 했다는 건 게으름이 따랐다고 봐요.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남는 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틀렸던 방법이라도 남아있는 즉 경험이란 게 쌓였으면 돼요. 만일에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상장 폐지될 만한 종목들, 급락 나올 종목들, 거래 정지될 종목들 이런 걸 일러드렸죠. 근데 그런 종목들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뭐 물론 지나간 건 어떻겠습니까만은 제가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남게 되면 다시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EM 플러스라는 종목도요. 사명이 과거에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리튬 사업한다 이전에 여기까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소방 기업이었는데 나노메딕스라는 걸로 해서 암을 사멸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걸로 큰 손실 보신 분들이 또 EM 플러스라는 종목으로 또 손실 봐요. 이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실패는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면 경험으로 100만 원 가지고 1억 10억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갑자기 구독자분 한 분의 사연과 그리고 과거에 펀드 매니저 애들, 신입 펀드 매니저 애들이 주식시장에서 너무 이제 자만심을 갖고 종목에 빠져드는 거,
그런 부분들 많이 보면서 갑자기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종목에 빠져들기보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관심 종목도 찾아드리잖아요. 그죠?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좀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로가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바꿔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